안녕하세요. 잔잔한 감동과 반전 가득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선사해 드릴 솔솔 썰탈의 팁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조선시대 한양 외곽의 어느 산골, 새벽 이슬 톡톡 떨어지는 산골 초가집에서 시작되는 몰락한 양반댁 여식 과부 수경과 바보라 불리던 막동의 감동 반전 스토리입니다. 막동이 때문에 울고 웃다가 어느새 잠이 스르르. 꿀잠부터 예약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 잠시만요. 김우빈 닮은 잘생긴 막동이 얼굴 보실 분들은 아직 눈 감으시면 안 됩니다. 그럼 이제 과부 수경과 순수 청년 막동이의 감동 반전 스토리 진짜로 시작합니다. 바보라 불리우던 사나이 막동, 그리고 과부 수경의 고단한 하루. 새벽 산골 마을에는 찬 기운이 감돌고 이슬이 초가 지붕 끝에 맺혀 툭툭 떨어집니다. 동이 트기도 전 수경은 벌써 부엌 아궁이에 불을 지피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나무가 타며 파삭파삭 소리를 내는 가운데 그녀는 헝클어진 머리를 쓸어 넘기며 한숨 섞인 혼잣말을 합니다. 하루가 12시즌이 아니라 20시즌이었으면 어머님 약재도 다려야 하고 아이 주전부리 간식도 준비해야 하고 밭일은 또 얼마나 밀렸는지 아침잠이란 건 정녕 나 같은 사람에겐 사치로구나. 안방에서 기침 소리가 들리고 병든 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가 부엌 문틈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수경아, 또 이렇게 캄캄할 때부터 일어났느냐? 내가 혼자 이 모든 걸 짊어지고 사니 이 어미 가슴이 찢어지는구나. 내 오라버니는 도대체 언제쯤 철이 들려나. 내가 이렇게 알아눕지만 않았어도 내가 이토록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 수경은 스스로에게 다짐하듯 씩씩한 미소를 지으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괜찮다니까요? 엄니가 내 곁에 계시는 것만으로도 힘이 난다고 했지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도 해야 이 집안이 굴러가지 않겠어요? 오라버님은 원래 그러신 분이시니 제가 더 잘하면 되지요.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대문 밖에서 비틀비틀 발걸음 소리가 들립니다. 이어 문이 벌컥 열리며 독한 술 냄새가 부엌 문틈까지 확 밀려들고 귀선이 어깨를 들썩이며 휘청거리며 들어섭니다. 크흐흐, 누이야, 이 오빠 돌아왔다. 오늘도 동네 잔치에서 한바탕 신나게 놀다 왔다 아이가. 인생은 즐겁게 사는 거요. 수경은 눈을 질끈 감고 깊은 숨을 들이쉬며 말했습니다. 오라버님, 이 시각에 또 술이요? 제발 부탁이니 집안일 좀 돌보세요. 어머님께서 병환 중이신데 이게 대체 무슨 짓이랍니까? 귀선은 방바닥에 털썩 주저앉으며 손을 휘저어댑니다. 아이고, 또 잔소리요? 누이야, 인생은 단 한 번뿐이다. 너무 팍팍하게만 살지 말고 좀 웃으면서 살아봐라. 웃으면 복이 온다고 하잖아. 그때 애가 타는 노모는 문틈 사이로 두 사람을 말리듯 혼잣말을 합니다. 그만들 하거라. 이 어미는 아침부터 다툴 기운도 없구나. 한편 부엌에서 귀선과 더 이상 말씨름을 하고 싶지 않았던 수경은 귀선을 피해 서둘러 어머니의 기침약을 소반에 챙겨 모모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수경아, 내가 너무 고생이 많다. 이 어미가 무능해서 미안하구나. 수경은 어머니의 마른 손등을 두 손으로 감싸며 고개를 젓고 귀선은 못마땅한 듯한 표정을 하더니 건넌방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잠시 뒤 어린 아들이 졸린 눈을 비비며 방에서 나와 물었습니다. 어머니, 오늘도 밭에 가는 거예요? 그래, 가야지. 먹고 살려면 일해야 하는 법이란다. 어서 밥 먹자꾸나. 이렇게 수경의 고단한 하루가 또다시 시작됩니다. 바보 막동의 등장과 소동. 수경이 아들의 손을 잡고 밭으로 향하려 할 때
멀리서 우렁찬 목소리가 산골마을을 울립니다. 막동 수경 누님, 누님 오늘 밭 가시는 거예요? 나도 같이 가서 도와드릴라오. 마을 사람들이 뒤돌아보며 피식피식 웃습니다. 동네에서 바보라 불리지만 마음씨만큼은 누구보다 순박한 청년, 막동입니다. 막동은 들고 온 낡은 괭이를 번쩍 들어 올리며 힘자랑을 합니다. 나 요즘 힘이 엄청 세졌어요. 어제는 최참봉대 황소도 내가 끌었다고요. 누님, 제가 도우면 오늘 일 금방 끝나요. 수경은 막동의 순박한 모습에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막동아, 내가 와주면 참 든든하지. 그런데 오늘은 비가 온 뒤라 지늘기 많은데 내가 미끄러질까 걱정이란다. 막동은 가슴을 쿵 하고 두드리며 자신감 넘치게 말했습니다. 누님, 저 안 미끄러져요. 오늘은 진짜 진지하게 일할 거예요. 약속. 그때 귀선이 비죽 웃으며 중얼거립니다. 귀선 쯧쯧. 저 바보 녀석이 또 우리 누이한테 찰싹 붙었네. 누이는 참 팔자도 별나다 별나. 수경이 날카로운 눈빛으로 째려보자 귀선은 재빨리 몸을 돌립니다. 아니 바보라고 했지만 순한 게 어딘데 착하긴 착하지 뭐. 어머니는 막동을 보며 따뜻한 미소를 띱니다. 막동아, 네가 집에 들를 때마다 이 집안이 아주 환해지는구나. 참 고마운 아이야. 막동은 머리를 긁적이며 쑥스러워합니다. 해에 어머님께서 웃으시니까 저도 기분이 좋아요. 그러던 막동이 갑자기 아 맞다 하고 외친 뒤 마당 한켠으로 달려가더니 커다란 돌멩이 하나를 주워들고 뛰어왔습니다. 누님, 이거 보세요. 호랑이 어금니 같지 않아요? 제가 뒷산에서 주웠어요. 이거 누님 지켜주는 행운의 돌이에요. 수경은 묵직한 돌의 무게에 팔이 툭 떨어지며 난처한 표정을 짓습니다. 막동아, 고마운 마음은 알겠는데 이건 그냥 돌인데? 에? 진짜요? 저 이거 찾느라 2시즌이나 산에서 굴러다녔는데 그래도 내 마음만은 진짜 보석 같구나. 잘 간직하마. 막동은 순식간에 웃음꽃을 피웁니다. 그럼 됐어요. 헤헤. 지늘밭에 굴러도 수경 누님이 좋은 막동. 드넓은 밭에 도착한 막동은 수경 앞에서 호미를 번쩍 들어 올리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수경 누님, 오늘만큼은 절대 실수 안 해요. 약속. 정말 약속이에요. 수경은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막동이가 잘해주면 밭일이 반은 끝난 거나 다름없지. 하지만 막동은 첫 호미질을 하자마자 진흙탕에 발을 헛디뎌 풍덩 넘어집니다. 진흙물이 사방으로 튀며 수경의 치마와 저고리가 흙투성이가 됩니다. 아이고야, 막동아 다치지 않았니? 막동 누님, 저 정말 오늘은 안 넘어지려고 했는데 진흙이 저보다 더 미끄러워요. 수경이 손을 뻗어 막동을 일으키려는 순간 갑자기 주변에서 벌떼가 왱왱 날아듭니다. 막동이 눈이 휘둥그레져서 소리칩니다. 누님, 벌이에요. 벌떼가 왔어요. 두 사람은 논 한가운데서 벌을 피해 이리저리 뛰어다닙니다. 수경은 치마를 붙잡고 있는 힘껏 달리며 외칩니다. 막동아, 빨리 도망쳐. 저 지금 도망치고 있어요. 누님도 빨리요. 저 멀리서 밭일하던 농부들이 배를 잡고 웃습니다. 농부일 하하. 저 둘은 볼 때마다 참 웃기네 그려. 농부이, 그래도 보는 우리까지 덩달아 기분이 좋아지니 복 받을 사람들이요. 한참을 뛰어다니다 지친 두 사람은 논두렁에 털썩 주저앉습니다. 막동은 얼굴을 붉히며 풀이 죽어 말합니다. 누님, 저 또 일 망쳤죠. 제가 미안해요. 괜찮다니까. 너랑 함께 있으면 힘들어도 자꾸 웃음이 나온다. 그게 나한테는 그 무엇보다 귀한 거란다. 막동아. 막동은 감동한 나머지 눈을 반짝이며 말합니다.
누님, 저 진짜 누님 위해서 더 열심히 할게요. 꼭이요. 수경은 막동의 순박한 미소를 보며 생각합니다. 이 아이가 있어 내 힘든 삶에도 웃음이 피어나는구나. 마을 잔치와 귀선의 소동. 마을의 작은 잔치가 열려 사람들은 막걸리를 나누며 담소를 나누고 아이들은 뛰놀며 재롱을 부리고 풍악 소리가 온 마을에 울려 퍼졌습니다. 막동은 수경과 함께 잔치터에 도착하자마자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누님, 저 잔치 진짜 좋아해요. 먹을 것도 많고 가락 소리도 들리고 사람들 웃는 얼굴도 볼 수 있잖아요. 맞다 막동아, 나도 잔치날이 제일 기다려진단다. 하하. 이때 갑자기 다급한 표정이 된 막동이가 말했습니다. 누님, 저 잠시 뒷간에 다녀올게요. 윤돌아, 어머니 잘 지키고 있어야 한다. 형님이 너무 기분이 좋아서 그만 뒷간 들르는 걸 깜빡했지 뭐냐. 해. 막동은 바지춤을 잡고 어그적 뒷간을 향해 뛰어갔습니다. 막동이 뒷간에 간 사이에 수경은 아들 윤돌의 손을 잡고 잠시 쉬려는 순간 귀선이 술잔을 흔들며 비틀거리며 다가옵니다. 누이야, 너 요즘 막동이랑 하루 종일 붙어 다닌다며. 동네 사람들 다 수군거린다. 바보 녀석과 과부가 어울리는 꼴이 말이 되냐? 수경이 짜증을 억누르며 차분히 말합니다. 오라버님은 술만 드시면 왜 이렇게 사람을 깎아내리시는 겁니까? 막동이는 마음씨 착한 사람이에요. 귀선은 비틀거리며 손가락질을 합니다. 착하긴 뭐가 착해. 동네에서 바보로 소문난 놈인데 내가 왜 바보랑 붙어 다녀야 하노? 시집이라도 다시 갈 생각이 있긴 한 거냐? 뒷간에서 돌아오다 이 광경을 목격한 막동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푹 숙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나 혹시 누님한테 짐이 되는 건 아닐까? 민폐였나? 수경이 즉시 오라비를 밀쳐내고 막동을 감싸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막동아, 그런 말 절대 신경 쓰지 마. 너는 좋은 사람이야. 그 누가 뭐라 해도 나는 그렇게 생각해. 그때 수경의 어머니가 잔치 소음 속에서 지팡이를 짚고 나타나 귀선에게 소리쳤습니다. 귀선아, 너 또 술 취해서 헛소리 하는 거냐? 수경이가 이 집안을 누구보다 더 살리고 있는데 그런 말이 입에서 나오냐? 마을 사람일 귀선이 저 양반 또 술 먹고 시작했네. 쯧쯧 마을 사람이 수경 씨는 참 고생이 많아. 오라버니는 술이나 처먹고 노모는 병환이시고. 사람들의 수군거림과 시선을 느낀 귀선은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자신은 억울하다는 듯 투덜댔습니다. 다들 왜 나만 보고 이래? 나도 사는 게 힘들단 말이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귀선 오라버니 주정에 괜히 맘 쓰지 마라, 막동아. 나도 마음이 복잡하긴 하지만 난 그래도 내가 내 곁에 있어줘서 정말 고마워. 막동은 눈을 반짝이며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합니다. 수경 누님, 저는 누님이 웃으시는 것만 보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진짜예요. 정말로요. 두 사람의 관계는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신 오수경네 마루. 저녁 내 인생은 나의 것. 저녁 바람이 마루 끝에 스며들고 희미한 등잔불이 흔들리며 일렁입니다. 귀선은 술기운이 올라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습니다. 마루에 앉아있던 수경의 어깨는 잔잔히 떨리고 어머니는 기침을 참으며 두 남매를 번갈아 봅니다. 귀선이 먼저 입을 엽니다. 수경아, 너 요즘 도대체 왜 그러느냐? 동네에서 말이 돌고 있단 말이다. 막동이랑 하루 종일 붙어 다닌다고 말이다. 수경은 떨리는 손으로 치마 끝을 쓸어내리며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오라버니, 막동이는 저한테 정말 잘해줘요. 일손도 거들어주고 힘들 때 옆에서 위로도 해주고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오라버니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귀선은 비웃으며
다리를 벌컥 벌리고 앉으며 말했습니다. 막동이 그놈이 대체 뭘 해줄 수 있는데 마을에서 바보라고 손가락질 받는 놈 아니더냐. 내가 비록 과부 신세라지만 그래도 체면이라는 게 있지 않느냐? 그런 놈이랑 어울리면 되겠느냐? 수경은 더 이상 피하지 않고 귀선에게 맞서며 말했습니다. 과부면 대체 어떻다는 겁니까? 제가 누구 눈치를 보며 숨죽이고 살아야 합니까? 오라버님, 제 마음은 저도 좀 지키면 안 되는 것입니까? 귀선이 벌떡 일어나며 수경을 향해 고함을 쳤습니다. 집안 체면이라는 게 있다는 말이다. 우리 어머니 아프신 것도 안 보이냐? 동네에서 손가락질 받으면 어머니 병환이 더 깊어지시지 않겠느냐? 한동안 무거운 침묵이 흐르고 어머니가 힘겹게 입을 엽니다. 어머니, 귀선아 체면도 물론 중요하지. 하지만 내 누이가 얼마나 고생하며 살아왔는지 너도 알지 않느냐. 막동이가 마음씨는 참 곱지. 착한 사람이야. 귀선은 손을 털며 말끝을 씹습니다. 착하면 뭐합니까? 가진 것도 없고 머리도 제대로 안 돌아가는 놈인데 그런 놈이 누이 곁에 있으면 누이가 더 어려워질 뿐이라고요, 어머니. 그때 대문 밖에서 조심스러운 발소리가 들립니다. 막동입니다. 막동, 저 안으로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귀선은 눈이 튀어나올 듯 막동을 노려봅니다. 막동은 고개를 깊이 숙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막동, 저는 그냥 누님이 힘들어 보이셔서 도와드리고 싶었던 것 뿐입니다. 누님 웃으시는 얼굴 보면 저는 그것만으로도 행복합니다. 수경은 그 말에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어머니, 귀선아, 막동이한테 화내지 마라. 이 아이가 나쁜 말 한 적이라도 있더냐. 착한 아이 아니냐. 귀선은 주먹을 쥐었다 풀었다 하며 마루에서 거칠게 내려섭니다. 귀선, 다들 내 말은 듣지도 않는구나. 좋다. 그럼 다들 각자 마음대로들 하시지. 문이 쾅 하고 닫히고 수경은 흐트러진 숨을 고르며 어머니의 손을 꼭 잡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더 잘할게요. 염려 끼쳐드려서 죄송해요. 어머니는 미약한 미소를 지으며 수경의 머리를 쓰다듬습니다. 수경아, 내 마음 숨기지 말아라. 내가 행복해야 이 어미 마음도 편안하단다. 산비탈 벌목터 귀선의 음모. 다음 날 새벽, 산비탈엔 안개가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귀선은 동네 건달셋을 불러 모아놓고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막동이를 벌목터로 보내라. 내가 맡겨둔 송진 자루 챙겨오라 하면 된다. 벌집 있는 곳 알지? 조심히만 살짝만 건드리면 된다, 알겠나? 건달들은 음흉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건달일 걱정 마시오. 형님, 우리가 잘 알아서 하겠소. 그날 아침 동네 어귀에서 막동을 불러낸 건달들이 귀선의 음모를 숨긴 채 막동에게 말했습니다. 이봐 막동이, 귀선형님이 자네더러 벌목터에 가서 귀선형님이 맡겨놓은 송진자루를 좀 건네 받아오라 하네. 이에 영문을 모르는 막동은 귀선의 부름을 받고 아무런 의심 없이 해맑게 말했습니다. 송진자루요? 네, 형님. 제가 금방 다녀올게요. 수경은 막동이 떠나려 할 때 왠지 모를 불안감에 그의 소매를 붙잡았습니다. 막동아, 산비탈은 위험해. 혼자 가지 말고 누구라도 데리고 가렴. 막동은 익숙한 순박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누님이 걱정해 주시니 기분이 정말 좋네요. 걱정 마세요. 누님, 저 조심할게요. 금방 다녀올게요. 하지만 산비탈은 생각보다 훨씬 가팔랐고 나무 사이에 숨어서 지켜보던 건달들이 커다란 돌덩이를 굴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건달일과 건다리가 서로 작은 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저기 온다, 막동이다. 지금이다. 막동은 바로 근처에 벌집이 있는 줄도 모르고 혼자 신나서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걸어가다
벌집 바로 앞에 멈춰서서 중얼거렸습니다. 송진 자루만 챙겨가면 된다 했는데 어디 있는 거지? 바로 그 순간 큰 돌덩이가 굴러내려오고 막동은 가까스로 몸을 옆으로 피합니다. 하지만 돌이 벌집을 강타하며 벌집이 흔들리고 성남벌떼가 우르르 날아나옵니다. 막동, 으악, 벌이다. 막동은 온 힘을 다해 다른 박질치며 팔을 휘저어댑니다. 건달들은 멀리서 킥킥거리며 웃지만 곧 당황하며 건달이 저놈 생각보다 빠른데? 건달일, 에이, 망했다. 빨리 도망가자. 막동은 숨이 턱에 차도록 달리고 또 달려서 겨우 벗어나고 허리가 굽어질 만큼 고개를 숙이며 헐떡였습니다. 휴, 송진 자루는 못 챙겼지만 그래도 목숨은 건졌네. 살아서 누님한테 돌아가야지. 정말 시겁했구만 그려. 수경은 마을 어귀에서 막동을 보고 깜짝 놀라 달려옵니다. 막동아, 이게 대체 무슨 꼴이야. 벌에 이렇게나 많이 쏘였잖아. 막동은 멋쩍게 머리를 긁적이며 말했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요. 조금 따끔한 정도예요. 수경은 화가 치밀어 오빠에게 당장 달려갈 뻔했지만 막동의 팔을 꼭 붙잡고 막동에게 말했습니다. 막동아, 너는 절대 다치면 안 돼. 정말 안 되는 거야, 알았지? 수경의 다정한 말에 막동의 귀끝이 빨갛게 물들었고 그때 수경의 눈가에는 속상함과 연민의 눈물 방울이 덩그러니 맺혀 있었습니다. 두 번째 마을 잔치에서 드러난 막동의 진심. 며칠 뒤 마을에 또다시 잔치가 열렸습니다. 장터엔 북소리와 장구소리가 울려 퍼지고 웃음소리가 가득하며 아이들까지 신이 나서 뛰어다녔습니다. 수경은 일손을 돕다가 멀리서 막동을 발견합니다. 막동은 동네 아이들에게 엿을 나눠주며 큰 형님처럼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이거 정말 맛있어. 근데 너무 많이 먹으면 배 아프니까 조금씩만 먹어야 해. 알았지? 이 장면을 지켜보던 주변 아주머니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막동이 참 순한 사람이지? 그러게 말이야. 손재주도 있고 마음씨도 곱고. 귀선은 멀리서 그 모습을 보며 이를 갈며 중얼거립니다. 귀선, 왜 다들 쟤만 좋다고 하는 거야? 내가 뭐가 부족하다고. 잔치가 한창 무르익을 때 술이 잔뜩 취한 귀선이 막동에게 비틀거리며 다가와 말합니다. 귀선, 야, 막동아. 내가 우리 누이 곁에 자꾸 얼쩡대지 마라. 동네 사람들이 다 수군거린다. 듣기 안 좋단 말이다. 막동은 고개를 깊이 숙이며 말했습니다. 형님, 저는 나쁜 뜻이 아니었습니다. 전 그저 누님이 잘해주시니 고맙고 좋아서 그만. 죄송합니다. 귀선은 일부러 막동의 어깨를 거칠게 밀쳐 넘어뜨립니다. 막동이 땅바닥에 넘어지며 먼지가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지만 막동은 화를 내지 않고 그저 사과만 반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형님. 제가 더 조심할게요. 제가 더 조심하겠습니다. 수경은 그 모습을 보고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달려왔습니다. 오라버님, 왜 막동이한테 그러시는 겁니까? 귀선은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소리쳤습니다. 너는 왜 매번 그놈 편만 드냐? 수경은 단호하게 맞받아 쳤습니다. 막동이는 약한 사람을 괴롭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도와준다고요. 오라버님은 대체 왜 이러시는 겁니까? 잔치 분위기는 삽시간에 가라앉았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막동은 일어서며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수경 누님, 너무 형님께 그러지 마세요. 누님이 사람들한테 욕먹으면 제가 더 속상해요. 그 말에 수경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막동을 바라보았습니다. 잔치 불빛 아래 둘의 시선이 조용히 마주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병세 악화와 벌집보다 더 뜨거운 둘의 마음. 며칠이 흘러가면서 어머니의 기침 소리는 점점 더 깊어지고 거칠어집니다.
수경은 약탕기 앞에 앉아 약을 끓이며 긴 한숨을 내쉽니다. 막동은 매일같이 산과 들을 헤매며 어머니의 약재를 구해다 줍니다. 막동 누님, 이 산초나무 껍질이 기침에 아주 좋다고 하더라고요. 산 너머까지 가서 구해왔어요. 어머니는 누워서도 막동을 보며 따뜻한 미소를 짓습니다. 막동아, 너는 참으로 마음이 고운 아이로구나. 내가 너를 어릴 적 우리 집 업둥이로 잠시 거뒀지만 대체 너는 누구를 닮은 것이냐. 고맙다 막동아. 정말 고마워. 막동은 머쓱하게 손사래를 치며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어머님,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게 이것뿐이라서요. 더 잘해드리고 싶은데. 수경은 뜨거운 약탕기를 옮기다 말고 문득 말했습니다. 막동아, 정말 고마워. 내가 없었으면 나 어땠을지 모르겠다. 막동은 갑자기 얼굴이 새빨개져서 눈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누님은 그냥 웃기만 하시면 돼요. 그게 저한테는 제일 좋은 거예요. 수경은 조용히 하지만 진심 어린 미소를 짓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두 사람의 관계는 조금씩 더 가까워집니다. 하지만 그만큼 귀선의 불만과 질투도 함께 커져만 갔습니다. 귀선의 마지막 방해와 수경의 결심. 주막 안, 귀선은 막걸리 사발을 기울이며 마을 사람들에게 넋두리를 늘어놓습니다. 귀선 막동이 그놈이 말이오. 우리 누이랑 어찌 어울리는 사람이겠소. 집안의 체면이고 뭐고 다 망가지는 판국이오. 마을 어른 귀선아, 체면이란 게 사람 마음보다 더 귀한 것이더냐? 막동이는 손가락질 받을 짓 한 번 없고 내 누이한테 지극정성인데 그게 뭐가 못마땅하냐? 또 다른 어른이 말했습니다. 그래, 귀선아, 내 아비가 살아계셨으면 뭐라 하셨겠느냐? 사람 됨됨이를 보라고 하셨을 게다. 어른의 말에 결국 귀선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귀선이 수경과 마루에 마주 앉아 말했습니다. 수경아, 내 마지막으로 말한다. 막동이와 인연을 끊어라. 오라버니, 저는 이제 제 인생을 제가 정하겠습니다. 귀선이 버럭 소리쳤습니다. 아니, 내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게냐. 부끄럽지도 않으냐. 수경, 부끄러운 건 오라버니입니다. 사람을 겉으로만 보고 정작 속마음은 들여다보지 않으시니. 그때 마루 끝에서 막동이 조심스레 걸어 나옵니다. 형님, 제가 부족한 사람인 거 저도 압니다. 글도 모르고 저를 낳아주신 부모님 얼굴도 보지 못했고 누군지도 모르는 고아입니다. 하지만 어릴 때부터 저에게 수경 누님은 어머니처럼 잘 챙겨주시고 아껴주셨고 저도 친누나처럼 좋아하고 따랐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전 수경 누님이 아프시면 제 가슴이 찢어졌고 누님이 웃으시면 제 마음도 덩달아 환해졌어요. 전 부족하지만 누님을 아끼고 위하는 그 마음 하나만큼은 거짓이 아닙니다. 진짜로요. 형님. 귀선은 말문이 막힌 듯 수경과 막동을 번갈아 바라봅니다. 수경, 오라버니, 이제는 인정해 주세요. 저는 막동이와 함께 있을 때 마음이 편안하답니다. 그 어떤 양반 도련님보다도 막동이가 제게는 더 큰 의지가 되는 사람이라고요. 귀선의 어깨가 조금씩 내려앉았고 그의 눈가에 미세한 떨림이 스쳤습니다. 결국 귀선은 포기한 듯 한숨을 쉬며 대문을 나가버렸습니다. 늦은 밤 어머니의 방, 막동아 넌. 어머니의 방, 늦은 밤. 밤바람이 차갑게 훑고 지나가던 어느 날 밤, 촛불이 깜빡이는 방 안에서 어머니는 수경의 손을 꼭 잡아 끌었습니다. 수경아, 내 마음, 더는 숨기지 말아라. 어미는 다 안다. 수경이 모친의 손을 잡으며 나지막히 흐느끼듯 말했습니다. 어머니. 막동도 방 한쪽에 무릎을 꿇고 조용히 앉아 있습니다. 어머니가 막동을 향해 손짓하며 말했습니다. 막동아, 이리 가까이 오너라. 막동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어머니 곁에 앉았습니다. 수경아, 막동이를 내가 거두어 키운 거라고만 알았지. 예.
어머니가 절에 버려진 아기를 업어 오셨다고 하셨지요. 그게 아니란다. 20여 년 전에 궁에서 쫓겨난 한 여인이 이 마을로 내려왔어. 그 여인은 임금님의 아이를 가진 채로 쫓겨났지. 내가 그분을 숨겨드리고 해산을 도왔어. 그 아이가 바로 막동이란다. 막동은 충격받은 듯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으로 수경의 노모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냥 어머님이 거두어 주신 고아인 줄로만. 수경의 노모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막내처럼 키우게 된 거란다. 내가 낳은 친자식은 아니지만 내 새끼처럼 말이다. 네가 독립해서 나가긴 했어도 늘 아픈 손가락처럼 맘이 쓰였지. 막동아, 잠깐 더 가까이 이리로 오너라. 너에게 줄 것이 있다. 수경의 노모는 서랍 깊은 곳에서 무엇을 꺼내 들더니 막동이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 옥패는 그분이 죽기 전에 나에게 맡기신 거란다. 막동아, 내 피 속엔 용의 피가 흐른다. 막동의 눈물이 옥패에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막동은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그저 누님이 좋아 누님 곁에 있고 싶었는데. 어머니는 미소 지으며 두 사람 손을 포개어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이제 이 어미는 언제 갈지 모르겠구나. 막동아, 이제 너도 내 운명을 찾아가거라. 그리고 할 수 있다면 우리 수경이를 꼭 좀 돌봐다오. 그날 이후 얼마 뒤 수경의 모친은 병환으로 숨을 거두게 되고 막동은 수경의 배웅을 받으며 홀로 한양길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3년 뒤 막동은 과거 급제하여 금이환양하게 되었고 바보라 불리던 순수 청년 막동은 멋지고 늠름한 모습으로 수경에게 청혼을 하며 해피엔딩으로 막을 내리게 되는데 그 이후 에피소드 궁금하시다면 막동전 시즌 2 원하시면 구독, 따뜻한 댓글, 그리고 좋아요 20만 개